그 다음 이제 이 모듈화입니다. 이 모듈화 중요한 파트고요. 이 모듈화는요, 정보처리 산업기사업 필기 부분에도 나오지만 실기에서도 꼭 나오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모듈화는 우리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요, 시스템을 분해하고 추상화해서요,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뭐 디버깅, 시험 통합 및 수정을 용이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설계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모듈을 만드는 게 모듈화예요. 그럼 사실 우리가 모듈화의 개념보다는 뭘 알아야 돼요? 모듈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자, 모듈이 무엇이냐? 자,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나와 있네요. 서브 시스템, 서브 루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혹은 작업 단위 등이다. 이거를 모듈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체 프로그램 기능 중 특정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실행 코드, 이거를 우리가 모듈이라고 해요. 우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거 있나?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 있나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 그거 있죠. 파일 메뉴, 입력, 그다음 도구, 편집, 이런 메뉴들 있죠. 그런 메뉴 하나하나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입력과 관련된 기능 쫙 모아져 있죠. 삽입과 관련된 기능 쫙 모아져 있고, 편집과 관련된 기능 모아져 있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모듈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그냥 간단하게 쉽게 그렇게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메뉴 하나가 모듈이에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걸 통째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일단은 파일에 관련된 모듈 따로 만들어서 그것만 따로 프로그램 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과 관련된 메뉴, 그 모듈 만들어서 그거 따로 프로그래밍 하고 나중에 연결시키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모듈화 개념, 모듈은 우리가 어떤 작업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단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자. 자, 이 모듈을 만들 때 원칙이 있습니다. 모듈을 만들 때 원칙이 있는데요. 어떤 게냐면 정확성, 명확성, 완전성, 일관성, 추적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말인지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정확성 뻔하죠. 그 모듈 정확하게 실행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정확하게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명확성이에요. 명확성은요, 해당 기능이 일관되게 이해되고 한 가지로 해석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완전성입니다. 완전성이요, 시스템이 구현될 때 필요하고 요구되는 모든 것을 기술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듈들 자체가 시스템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모듈 다 합쳐놓으면은 그 말 되겠고, 일관성입니다. 상호 충돌이 없도록 작성해야 되고요. 추적성은요, 공통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출처와 관련 시스템 등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즉 어느 모듈에서 이 기능을 수행을 하는지 추적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모듈의 원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원칙들, 정확성, 명확성, 완전성, 일관성, 추적성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 모듈은요,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사용이라는 개념 뭐겠어요? 다시 사용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미 검증된 기능 파악하고 재구성하여서 시스템 응용하기 쉽게 적합하게 최적화시키는 작업이고요. 이 재사용이라는 거는 내가 한번 모듈을 만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모듈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 모듈을 여기서만 딱 쓰고 끝날 게 아니라 이거를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쓸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그냥 굉장히 컨맹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볼게요. 문서에서요, 우리가 복사하기 하죠. 그때 어떻게 복사하는 방법? 마우스 오른쪽 무언가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복사하기 메뉴 눌러서 복사하죠. 그쵸? 또 어떻게 하죠? 메뉴에서 편집 누르고 복사하기 선택을 하죠. 어떤 분들은 컨트롤 C 단축키도 누르겠죠. 근데 생각해봐요. 이 재사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편집에서 복사하기 눌렀을 때 복사되는 기능 있잖아요. 그거 코드를 일일이 또 띠디디디디 타이핑을 해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사하기 했을 때 또 복사하기 기능 띠디디디디디 또
입력해야 돼. 컨트롤 C 눌렀을 때 복사하기 또 띠디디디디 입력해야 돼.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똑같이 복사하기인데. 그래서 이 모듈 재사용화가 돼버리면 재사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한번 복사하기 코드를 짜놔요. 기능을 만들어놔요. 편집해서 복사하기 눌렀네? 그래도 그 기능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복사했어? 그래도 내가 만든 모듈 그대로 갖다 쓰면 돼. 컨트롤 C 눌러서 만든 거 그대로 쓰면 돼. 얼마나 편해. 그게 재사용이에요. 재사용 왜 해야 되는지 이해되시겠죠? 자, 재사용이고요. 재사용 규모에 따른 분류를 이제 잠깐 살펴볼게요. 함수와 객체를 재사용할 수 있고요. 컴포넌트 자체 또는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와 객체는요. 클래스나 메소드 단위 또는 소스 코드 등을 재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사하기라는 그 소스 코드 자체를 재사용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컴포넌트 단위로 재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컴포넌트하고요, 모듈하고는요, 약간 같은 개념인데 좀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그냥 컴포넌트라는 게 있다, 이 정도만 일단 보시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컴포넌트 자체는 수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듈에 있는 기능 자체는 수정하지 않고 그것만 그대로 통신을 이용해서 재사용할 수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즉 프로그램 자체 있죠.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공유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재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거 생각을 해주셔도 되냐면 애플리케이션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요. 쉽게는 그냥 이런 걸로 볼게요. 내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안에서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안에서 동영상을 집어넣었어요. 클릭하면은 인터넷 사이트가 연결되면서 동영상이 재생이 되게 해놨어요. 자, 그렇게 해놨어. 그러면 내가 동영상 재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요.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을 파워포인트에서 따로 만들어야 되나요?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동영상 재생이 가능한 다른 애플리케이션, 다른 프로그램을 파워포인트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게 애플리케이션 재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다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모듈화의 필요성을 볼게요. 모듈화는요.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젝트 진행이라든가 시스템 개발 후에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막 이래저래 단계별로 거쳐서 하는 게 뭐냐? 결국은 유지 보수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유지 보수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모듈은 아까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단위를 쪼개는 거라고 했잖아요. 작은 단위로 쪼개는 거라고 했었죠. 그러면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모듈을 그럼 작게 쪼개면 좋지 않나요? 모듈은 크게 쪼개는 게 좋을까?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지? 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모듈의 단위가 작은 경우가 있고요. 모듈이 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모듈이 작아지면, 모듈 크기가 작아지면 일단 어떤 게 될까요? 작아지면 일단 모듈의 개수는 어때요? 굉장히 많아지겠죠. 모듈 개수가 많아져 버리면 나중에 이것들 다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걸 통합이라고 하는데 모듈들 연결시키는 통합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비용이 많이 들겠죠. 모듈 크기가 커버리면 어때요? 모듈은 몇 개 없으니까 나중에 연결시키는 통합 비용은 적어질 거예요. 하지만 모듈 하나하나 개발하는데 비용이 많아지죠. 그래 버리면 오히려 모듈을 나누는 의미가 없어지기도 하겠죠. 재사용이나 이런 게 힘들어질 거니까요. 그럼 이 모듈화의 원칙은 뭐냐면 이제 제가 아까 모듈화 시험에 자주 나오고 실기에서도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실기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부분, 진짜로 자주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원칙 부분이요. 자, 원칙이요. 모듈 간의 결합도는 낮추고요. 응집성은 높여야 해요. 그래서 얘는요. 결합도는 낮추고 응집성을 높이는 게 뭐냐? 파급 효과 방지하고 유지보수 용이하게 한다. 결국은 유지보수 용이하게 해요. 그러면 결합도는 뭐고 응집도는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건데 이게 이 결합도와 응집도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부분이 됩니다. 자, 한번 이제 뒤에 넘어가기 전에 볼게요. 결합도라고 하면 뭘까요? 연결시키는 거 결합. 모듈과 모듈 사이를 연결시키는 것.
그럼 응집도? 응집 웅크러드는 거? 응집 하나로 모아지는 거? 아, 맞아요. 근데 이 결합도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낮춰야 된대요. 응집도는요, 높여야 된대요. 결합도는 낮추고 응집도는 높여야 된다. 이래야 좋은 모듈, 좋은 소프트웨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합도는 낮추고 응집도는 높인다. 오케이, 되셨나요? 이거 꼭 기억하셔요. 그냥 아예요. 앞부분 했다고 다 잊어버리셔도 돼. 다 이해 안 돼도 돼. 앞부분 했다. 이번 시간에 했다가 앞부분 다 이해 안 돼도 돼요. 근데 오로지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결합도와 응집도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결합도를 볼게요. 이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요, 모듈 사이의 관련성이에요. 관련성입니다. 그래서 관련이 적을수록 독립성이 높아요. 자, 관련이 적을수록 독립성. 그래서 모듈 혼자 하는 역할이 크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일단 이 결합도의 종류를 볼게요. 자루 결합도가 있고요. 스탬프 결합도, 제어 결합도, 외부 결합도, 공통 결합도, 내용 결합도가 있습니다. 이 결합도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결합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결합도, 응집도 중요한 부분인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자루 결합도는요, 말 그대로요, 자루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 전달되는 파라미터를 통해서만 모듈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고요. 스탬프 결합도, 그 다음 제어 결합도 있습니다. 이 제어 결합도는요, 제어 요소가 전달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외부 결합도, 그리고 뭐 공통 결합도, 내용 결합도 있는데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중요한 부분은요, 요거 순서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아이고 왜 앞으로 가냐? 자, 화살표가 어떻게 됐어요? 밑에서부터 위로 돼 있죠? 올라갔죠? 그쵸? 이 자로 결합도는요, 내용을 쫙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요, 파라미터를 통해서만 모듈 간 상호작용한다.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결합이 이루어지죠. 그쵸? 그래서 결합도가 굉장히 낮아요. 자료 결합도는. 아까 결합도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낮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결합도가 낮으니까 이 소프트웨어 품질은 어떻다? 굉장히 좋다. 잘 된 거다. 그럼 반대로 내용 결합도는요, 결합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좋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모듈화가 좀 잘못돼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결합도는 낮아야 해요. 결합도 낮아야 하고요. 그쵸? 결합도 낮아야 하는데 제일 낮은 결합도가 뭐예요? 자료 결합도. 그럼 자료 결합도가 가장 좋은 것. 그 다음 내용 결합도가 가장 높은 결합도. 또 결합도가 높으니까 나쁜 것. 요런 나쁜 자, 되셨나요? 그래서 자료 결합도부터 순서 기억하시는데 나 이거 순서 도저히 못 외우겠어요. 안 외워져요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이라도 기억을 하세요. 자료 결합도가 제일 좋은 거다. 내용 결합도가 가장 나쁜 결합도다. 라는 거. 끝과 끝이라도 기억을 하세요. 물론 이거를 자스, 제외, 고, 네 이렇게 하거든요. 첫 글자만 따가지고요. 그냥 자스, 제외, 네, 공, 네, 자스, 제외, 공네 막 이렇게도 하셔요. 근데 이렇게라도 외우시고, 나 근데 이것마저도 안 해지. 근데 이거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앞글자 따서 하는 거에 연관성이 없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게 싫으면 도저히 안 해줘진다 그러면 이거라도 하시라고. 왜냐면 이렇게라도 말씀드리는 게 그만큼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요. 필기, 실기 모두 공통으로. 자, 자료 결합도 좋은 결합도예요. 결합도가 낮아요. 그래서 좋아요. 내용 결합도 높아요. 그래서 나빠요. 오케이, 되셨죠? 자, 그러면 응집도 봐야 되겠죠. 응집도는요, 모듈 내부입니다. 아까 우리 프로그램 개발할 때 프로그램을 이렇게 모듈 단위로 쪼개서 하잖아요. 그쵸? 결합도는 어떻게 냐면 다른 모듈과 연결되는 정도였어요. 이게 결합도예요. 다른 모듈과 연결되는 정도. 그럼 다른 모듈과 연결되는 정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그쵸? 응집도는요, 모듈 내부에서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탄탄하게 잘 뭉쳐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잘 뭉쳐져 있어야 좋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응집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응집도 종류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냐?
기능적 응집도, 순차적, 통신적, 절차적, 시간적, 논리적, 우연적 응집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능적 응집도 말 그대로 모든 기능이 단일한 목적을 위해서 수행되는 겁니다. 순차적 응집도 이제 나머지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대로 글만 읽어보면 되는 거라 제가 똑같이 그냥 한글 읽기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셔요. 자, 이 응집도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아이고 왜 결합도로 넘어갔냐. 오케이, 자 응집도요. 응집도 이 부분이 되겠죠. 얘도 위에서부터 아니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갔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기능적 응집도가요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으니까 어때요? 좋은 품질. 그러면 밑에 있는 우연적 응집도 말 그대로 우연히 응집이 됐어요. 지네들끼리 조만 껴라 우연히 됐어. 그러면 안 좋은 응집도겠죠. 그쵸? 낮은 응집도입니다. 그래서 나쁜 품질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순서 받으시고요. 어떤 게 가장 좋은지 어떤 게 가장 나쁜지 기억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그러면 모듈은요. 결합도는 낮아야 되고 응집도는 높아야 한다 했잖아요. 그쵸? 그럼 결합도는 어떤 결합도가 돼야 된다고요? 아이고 어디까지 가냐? 자 와라. 자 결합도는 어떤 결합도가 돼야 된다고요? 요 자료 결합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결합도는 자료 결합도, 응집도는요. 응집도는 뭐였더라? 맞아요. 잘하셨어요. 기능적 응집도. 이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겠지요. 되셨죠? 그래서 모듈화해서 요번 시간에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모듈화해서 좋은 모듈, 결합도는 낮아야 되고 응집도는 높아야 된다. 결합도 순서, 응집도. 그래서 어느 결합도가 좋고 어느 응집도가 좋은 건지 요게 중요해요. 이번 수업의 핵심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요거 응집도에 대해서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